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32분입니다. 오늘 시간이 나서 녹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어제 저녁 미국 증시 마감이고요. 월요일날 아침에는 영상이나 글 이런 거 좀 쉬고요. 월요일날 저녁에 글이나 영상 시간이 되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 마감 좀 살펴볼게요. 미국 증시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습이었습니다. 4대 지수, 여러 가지 지수들이 다 하락을 했고요.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전업종, 전 종목이 다 하락했습니다.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습이죠. 눈에 띄는 악재는 없었습니다. 차익 실현성 투매에 산타 실종이 됐다라고 해서 하락 마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뚜렷한 재료는 없었지만 연말 결산을 앞두고 상승폭이 컸던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악재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금융시장의 다른 측면을 좀 보면서 이것 때문에 하락을 했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0년물 국채 선물을 보시자면 어젯밤에도 국채 선물이 0.7%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국채 선물이 하락 마감했다라는 것은 금리가 올랐다는 것이죠. 장기 금리가 올랐다. 장기 금리가 요즘 왜 오르죠? 파월 의장이 FOMC 회의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그로 인해서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좀 후퇴했고요. 또 그리고 앞으로 인플레이션도 좀 끈질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혹은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미국 경제 성장이 좀 더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아니면은 옐런 재무장관이 지금까지 장기 국채 발행을 안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장기 국채 발행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요즘에 국채가 하락을 하고 있죠. 장기 국채가 하락하고 있죠.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시중의 금리가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시중의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그리고 어제 보시면 30년물 선물이 저점을 살짝 낮추기도 했죠. 예. 한동안 이 국채가 하락하는 게 주춤했었는데 몇 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자리를 붕괴시키고 더욱 채권 하락이 강화되니까 고금리가 강화가 되니까 주식시장이 어젯밤에는 거기에 좀 놀라서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달러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강달러. 고금리와 강달러가 사실 서로 다른 거긴 한데 고금리 강달러가 보통 이제 둘이 같이 붙어 다니는 친구죠. 고금리 강달러는 일반적으로 함께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로화 보시는데 물론 어젯밤에 유로화는 상승, 그러니까 달러와 약세는 정작 어젯밤에는 달러가 살짝 약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적인 유로화 약세, 달러와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의상 고금리 강달러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 마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한 거. 물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왜 가만히 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고금리 강달러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게 가장 설명력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기술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요. 어젯밤 하락의 의미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자면 S&P 지수입니다. S&P 지수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S&P 지수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선이 요 선입니다. 요렇게 올라오는 요 추세선입니다. 그죠? 요렇게 올라오는 이 추세선인데 이 추세선을 지난번에 FOMC 회의 날 파월 의장이 붕괴시켜 버렸고, 그리고 어제 밤에 다시 한번 이 선을 못 넘어간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S&P 지수가 이 속도를 가지고 상승을 해왔는데 상승의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구나. 이 속도, 이 정도 건강 상태에서 이 속도는 부적절하다라는 게 어젯밤에 일단 판단이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S&P 지수의 상승의 기울기는 이보다는 지금 이 속도로 오르기는 어려워질 겁니다. 이제 다음번에 그렇다면은 이보다 조금 낮은 속도로 좀 상승의 탄력이 좀 줄어들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이 아래쪽에 있는 빨간 선 부근까지도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어쨌든 근데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을 좀 하나 좀 더 그어보자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어볼 수 있겠죠. 그죠? 요 중간에 요 위에 있는 이 선과 밑에 있는 빨간색 선 사이에 중간에 어딘가에 뭐가 또 하나 추세선이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 S&P 지수는 상승의 기울기가 이건 너무 급하다. 이제 이 기울기로 오르자라는 생각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S&P 지수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약하다라고 해서 야 이제 추세적으로 S&P 지수, 나스닥 지수 끝났어. 미국 증시 이제 하락 추세 전환이야. 라고 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아직은 그건 아니에요. 지금은 상승의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심각한 것은 빨간색 선이 붕괴가 될 때가 좀 심각할 것 같아요. 빨간색 선은 뭐냐? 이렇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난 1년 가까이 상승했던 큰 상승 추세의 어떤 밑바닥이 되는 그런 게 밑바닥이 되는 게 빨간색 선이거든요. 이 빨간색 선이 붕괴가 되면은 좀 추세적으로 많이 빠질 수 있겠구나. 더 이상 아래 지지력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네. 그렇지만 이게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고점의 높이를 봐도 그래요. 여기가 전고점이었고요. 지금 이 자리가 이번에 맞는 고점인데 높이가 거의 흡사해요. 이 자리나 높이가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봐도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매도세가 그만큼 약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매도세가 약하기 때문이라도 당장 S&P 지수가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상승의 기울기가 지금은 너무 가팔랐고 이 기울기로 오르긴 어려울 것 같아. 이제 상승의 기울기를 좀 누그러뜨리자, 상승을 좀 천천히 하자라는 쪽으로 S&P 지수는 좀 이제 그렇게 변해갈 것 같습니다. 상승의 기울기가 약해진다라는 거지 이게 하락 전환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빨간색 선이 붕괴가 될 때가 중요한 순간일 것 같습니다. 빨간색 선이 붕괴가 되면은 한참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있는 이런 선이 붕괴된 순간에도 사실 이미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목표치는 열리긴 하나 그래봐야 이런 라인들이 붕괴된다. FOMC로 이런 라인이 붕괴된다고 해도 사실 하락의 목표치는 그렇게 안 클 수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상승의 추세 자체는 괜찮을 수 있는데 빨간색 선은 붕괴가 되면은 타격이 상당히 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S&P 지수 이야기를 좀 짧게 해봤고요. 나스닥 지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나스닥 지수는 사실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한편으로 보면 S&P 지수보다 지금 조금 건전한 측면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측면도 있긴 있고요. 어쨌든 나스닥 지수도 빨간색 선, 아래에 있는 요 빨간색 선 보이시죠? 빨간색 선이 붕괴될 때가 사실 위험한 거지. 지금은 웬만큼 뭐가 하락으로 지금 웬만큼 하락한다라고 해도 이 큰 추세 자체를 위협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제 나스닥의 최근 모습을 보면요. 나스닥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기울기는 이겁니다. 그죠? 나스닥은 지금 요 정도 힘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 고점이 조금 좀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점의 높이가 낮아졌다라기보단 고점이 거의 같죠. 그죠? 고점이 잘 안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일단 조금 좀 가팔라 보이고 그렇다면 이 기울기보다는 조금 좀 낮은 기울기로 나스닥 지수가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 중간에 어딘가에서 또 한번 나스닥이 또 버티거나 당장 대폭락으로 가기보다는 어쨌든 나스닥은 아직까지도 좀 여유가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빨간색 선이 붕괴가 되는 순간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엔비디아하고 반도체 지수가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약하긴 약한 것 같아요. 그죠? 어젯밤에 엔비디아는 결과적으로 뭘 했냐? 야, $140는 못 넘겠다. 야, $140 이제 우리 저항으로 인정하자. 라는 거를 어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엔비디아인데요. 예, 말씀드렸죠? $140의 의미. 지금 선은 139점 얼마에 그어져 있는데 대충 140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6월 20일 날 음봉의 시가가 140 정도 됩니다. 이 140이란 자리의 의미 뭐라고요? 넥라인, 목이라고요. 목.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몸통하고 이렇게 머리가 붙어 있는 이 부분. 목에 해당하는 자리가 140이다. 목이 정말 중요한 되겠죠? 140이 목인데 목에 해당하는 자리를 못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엔비디아는 어땠죠? 아래쪽에서 올라오던 지난 1년간의 상승 추세를 한번 훼손을 시켰단 말이에요.
한번 훼손을 시켰었는데 다시 위쪽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140이란 저항을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자칫 잘못하면은 이 좀 하락이 좀 쏟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경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드디어 고점이 이렇게 지금 낮아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너무 급하게 낮아지는 것 같고, 그래도 매수세가 좀 강하니까 지금 이 정도로 지금 고점이 낮아지자라고 대충 합의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기울기로 앞으로 엔비디아는 좀 이제 지금 이걸 극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세선을 한번 상승 추세선을 붕괴시켰다가 이걸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일단은 좀 이 추세적인 하락을 좀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하락이 좀 발전을 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고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좀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경계를 하셔야 돼요. 엔비디아가 죽으면 그렇다라고 해서 나스닥이 대폭락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종목들이 강한가 봐요. 나스닥 지수라든가 S&P 지수라든가 이런 지수들의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는 건전합니다. 상승 탄력이 매우 둔화가 됐을 뿐 건전한 거죠. 근데 어쨌든 S&P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된 것은 약한 반도체 섹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엔비디아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엔비디아가 좀 위험해졌다라는 거, 지금 하락이 매우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하락이 계속해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게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반도체 지수도 그래요. 반도체 지수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고점과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요 위쪽에 있는 이 선에 터치를 못하고 있다라는 게 좀 제가 봤을 때 좀 중요한 점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렇게 올라오던 아래쪽에서 올라오던 이 추세선을 붕괴시켰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대기 매수세가 짱짱하기 때문에 하락에 탄력이 붙진 않습니다만은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좀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이평선 같은 걸 봐도 그렇죠. 121선을 결과적으로 저항으로 인식하는 모습. 121선을 한번 와장창 붕괴시켰다 회복을 했는데 얼마 회복 못하고 재차 회복 시도를 했는데 못 넘어가다 이제 121선이 저항이에요. 121선이 저항으로 인식되고 이번엔 121선 터치도 못했어요. 슬슬 뭔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요. 빨리 얘가 극복을 하면 괜찮은데 엔비디아도 그렇고 엔비디아가 140을 못 넘는 것도 그렇고 좀 다소 불안한 점이 있죠. 이런 점들을 좀 경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아직까지 미국 증시 자체는 강하다 이겁니다. 굉장히 아직까지는 강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조금 산타랠리 그런 거에 영향으로 당장은 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점들은 좀 미래가 좀 어두워 보이는 그런 점들이긴 합니다. 저런 점들을 좀 경계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 시장에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점을 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좀 몇 가지만 좀 더 보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사실 나스닥과 요즘 연관성이 좀 깨진 지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도 그죠? 글쎄요. 어쨌든 좀 전에 제가 이제 엔비디아와 반도체 섹터가 약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와 비트코인 어느 정도 좀 연관성이 있는 두 친구들이죠. 비트코인이 최근에 10만을 넘었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 10만이란 자리를 안착을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지난주 했냐? 결과적으로 이 자리 10만인데 10만을 넘었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이번에 저항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들이 있었냐? 가만히 보시면은 요렇게 고점이 급속하게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은 일단 요렇게 삼각 수렴형이네요. 그죠? 경계를 좀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요런 식으로 건전한 어떤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번에 문제는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이겁니다. 아직까지 당장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당장은 문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분명히 이런 걸 보시면서 그죠? 경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미국 주식과 관련해서 비트코인까지 좀 봤는데 이런 점들이 좀 불안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에 오래간만에 매도세가 좀 나온 거예요. 이런 점들 경계하셔야 되겠고 한 가지만 더 보자면은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매우 급속히 이렇게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죠. 장기 금리가 높다, 고금리 부담 그런 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하여튼 알고는 넘어가자고요. 오래간만에 다시 기억을 좀 되살려는 보자고요.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는 역전이 되었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혹은 뭐 금융위기가 뭐 났었다. 주식시장이 안 좋고 금융위기가 났었다. 역사에 나와 있는 그죠? 네, 굉장히 가능성 높은 이야기인데요.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장기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 뭐라고 그러죠? 베어 스팁이라고 그럽니다. 베어 스팁. 곰을 의미하는 베어하고 스팁. 가팔라진다라는 거죠. 가팔라진다. 경사가 가팔라진다. 하여튼 베어 스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베어 스팁은 주식시장에 통상적으로 안 좋거든요. 하여튼 이런 점들이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좀 부담을 주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쨌든 아직까지는 미국 양대지수는 강하고요. 또 산타 랠리 이런 것도 어쨌든 미국 주식시장의 추세 자체가 이 정도 타격을 받아서는 뭐 그다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점들을 보면서 내년에 대한 어떤 뭐 내년에 정말 좋은 장이 있을 거야. 뭐 이런 큰 기대는 좀 내려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저런 좀 불안한 점들을 개인적으로 좀 불안하게 보는 그런 점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변동성 지수까지 좀 볼까요? 변동성 지수 ETF입니다. 변동성 지수 ETF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58자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줄 거 놨는데 보시다시피 일단 뭐 아직까지는 그 자리 넘지 못했으니 괜찮긴 한데 아무튼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여기서 하방정지성을 만들었잖아요. 여기 자리가 얼마죠? 대략적으로 41점 얼마 41.5? 대충 보는 겁니다. 지금 자세히 본 거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41점 얼마에서 하방정지성을 한번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저점이 살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 물론 뭐 아직까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이게 지금 솔직히 58 넘어가기 전까지는 괜찮을 수 있거든요. 58 이런 자리 넘어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여기서 힘을 많이 모으고 있는 모습이다. 7월 달부터 해서 121선 이런 것들이 쫙 깔리고 있고요. 힘이 많이 모여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어쨌든 올해 지금 당장은 산타랠리 자체가 뭐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뭐 당장은 분위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한편으로 그 시장의 뒷면에서는 좀 이런저런 점들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마냥 낙관적이긴 좀 어려울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고요. 한국 증시가 참 애매한 겁니다. 그죠? 한국 증시가 그래서 한국 증시는 남들보다 먼저 한 박자가 뭐예요? 그죠? 한참 먼저 한국 증시는 이미 하락을 이렇게 해버렸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바닥을 다지는 과정 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빠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하루에 500억에서 700억이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매수가 들어오는데 대폭락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겠죠. 그죠? 고정적으로 꾸준히 누군가 매수를 증시를 맞춰주고 있는데 그런 점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그 이슈적인 측면에서도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한번 투매 같은 게 투매 비스무리한 시세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또 거래량들도 또 많이 터졌기 때문에 12월 9일 여기 마침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죠? 코스닥에. 코스피도 그래요. 12월 9일쯤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한번 투매 비스무리한 걸 봤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는 지금 여기서 미국 증시가 더 빠진다라고 해도 추가로 막 폭락해갖고 이게 뭐 인버스로 재미를 보기도 그렇다라고 해서 얘가 지금 고금리 강달러가 있으니 반등을 하기도 참 이게 애매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조금 좀 애매하지 않나. 어쨌든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한국 증시는 당장 대폭락은 없다라면은 일부 강한 섹터들은 계속해서 좀 그죠? 시세를 좀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올해 뭐 누가 좋았나 봤더니 조선주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좋았던데 예를 들면 조선주 같은 친구들 아직도 지금도 시세가 좀 나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배당락 때문에 살짝 주춤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친구들은 또 계속해서 좀 더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하여튼 한국 증시는 조금 애매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어제 미국 증시 마감 내용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 유럽 증시, 독일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일단 아직까지는 양호합니다.
이번에 독일 증시, 유럽 증시 보고 계신데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건 뭐다? 얘가 반등을 하긴 할 거죠. 고점이 어디서 낮아지는가 이걸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고점이 얼마나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강한 매도세가 등장했는지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꿈틀하긴 할 거예요. 꿈틀하면서 어디서 고점이 낮아지는지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약간 좀 불안한 측면들이 보이나 어쨌든 아직까지 조금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윈도우 드레싱 효과 이런 것 때문에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그죠? 2024년 12월 28일이잖아요. 그죠? 여기 안 나오네. 다음 주에 다음 주에도 주식시장은 열리니까 24년에 종가가 얼마냐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어쨌든 윈도우 드레싱 이런 걸 통해서 좀 계속해서 랠리의 기운, 좀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좀 더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되면은 어쨌든 여러 가지 불안한 점들, 그죠? 뭐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고, 변동성 지수가 어떻게 되고, 엔비디아가 약하고, 고금리 강달러가 어쩌고 이런 점들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당장은 아직까지는 뭐 평화로운 연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